삼성전자 주주분들, 다음 주 월요일은 정말 주목하셔야 합니다. 월요일에 무조건 급등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상승과 하락을 미리 맞히는 게 아니에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큰 돈이 삼성전자를 먼저 담기 시작하는지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매물을 더 정리하는지가 월요일 하루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번 월요일은 단순히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 아닙니다. 뒤에는 미국의 금리 결정과 빅테크 실적이 기다리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과 컨퍼런스 콜도 이어집니다. 큰 일정이 몰린 한 주의 첫날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만들어지는 수급이 다음 며칠의 출발점을 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방향보다 변동성이 먼저 보였습니다. 아침에는 강하게 출발했는데 오후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요. 약하게 시작한 날에는 갑자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며 분위기가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종가만 보고 좋았다, 나빴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2% 상승이라도요.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사면서 만든 상승과 개인 매수와 선물 주문으로 잠깐 올라온 상승은 다음 흐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숫자보다 그 숫자를 만든 돈부터 봐야 합니다. 월요일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갭 상승으로 시작해 상승분을 지키는 경우, 강하게 출발한 뒤 아래로 밀리는 경우, 약하게 시작했지만 장중에 회복하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모두 하루 등락에 불과해 보이지만요. 실적을 앞둔 자금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갭 상승으로 출발한 뒤 종가까지 버티는 흐름입니다. 주말 미국장에서 반도체주가 강했고 나스닥 선물과 원화까지 안정되면 삼성전자도 높은 가격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따라가기보다 오전 첫 매물을 소화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초가 위에서 가격을 유지하고요. 거래대금이 붙는데도 밀리지 않는다면 새로운 매수가 기존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특히 외국인이 현물을 사면서 선물까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의미가 커집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 비중을 미리 늘리는 자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기금과 투신까지 매수에 참여한다면 단기 프로그램 주문보다 안정적인 수급으로 볼 수 있고요. 이 흐름이 오후에도 이어진다면 화요일 이후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물량을 가져가겠다는 자금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시초가만 강하고 장중에 계속 밀리는 흐름입니다. 주말 미국장 상승을 보고 개인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그 틈을 이용해 기존 물량을 정리하면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적 기대가 사라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위에서 기다리던 매물이 아직 많다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초가 급등 뒤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고요. 주가가 시초가 아래로 내려간 채 회복하지 못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사는 돈이 많았는데도 가격을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적을 앞두고 들어온 신규 매수보다 차익 실현과 손절 물량이 더 강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은 급하게 추가 매수하기보다 매물이 어느 구간에서 멈추는지 보는 편이 낫습니다. 세 번째는 약하게 시작한 뒤 장중에 회복하는 흐름입니다. 주말 미국장이나 환율 때문에 시초가가 밀려도요. 삼성전자에 새로운 기업 악재가 없다면 낮아진 가격을 기다린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전 저점을 다시 깨지 않고 외국인이 눌림에서 현물을 받아가며 오후 들어 시초가를 회복한다면 매도 압력이 줄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때 무조건 급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나온 매물을 받아낸 뒤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면 충분합니다. 화려한 상승보다 중요한 건 낮은 가격에서 던지는 물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실적을 앞둔 장기 자금은 시초가를 올리며 들어오기보다요. 공포 매물이 나올 때 조용히 비중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약하게 시작한 뒤 장중 저점을 계속 낮추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하이닉스와 코스피 선물까지 동시에 밀리고요.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함께 판다면 반도체 비중을 줄이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원화까지 약해진다면 국내 주식의 환율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최근 고점보다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닥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월요일 수급에서 외국인이 중요한 이유는 삼성전자의 크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강하게 매수하면 하루 반등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높은 거래대금과 기존 매물을 소화하며 추세를 이어가려면 장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외국인과 연기금이 여러 날 물량을 받아야 상승이 하루짜리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월요일은 그 첫 움직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하루 많이 샀다고 본격적으로 돌아왔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팔았던 물량을 일부 되사는 거래일 수도 있고요. 지수 비중을 맞추는 기계적인 주문일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눌릴 때마다 매수 규모가 늘어나는지, 장 마감까지 현물 순매수가 남아있는지, 다음 거래일에도 같은 방향이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요일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대적인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자금은 두 종목을 똑같이 보지 않았습니다. 하이닉스는 HBM 선두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일반 메모리와 HBM 횡복, 파운드리 개선 가능성을 함께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만 강하고 삼성전자가 계속 뒤처진다면 시장은 아직 검증된 HBM 실적에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가 쉬는 동안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가 집중된다면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두 종목의 가격 차이를 줄이려는 자금이 움직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보다 강해지는 모습이 나와야 독립적인 재평가 기대도 커질 수 있습니다. 월요일 시장 전체의 폭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오르고 나머지 종목 대부분이 밀린다면 지수는 강해 보여도 시장의 체력은 약할 수 있습니다. 두 종목에서 매도가 나오면 코스피 전체가 다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반도체와 함께 자동차, 조선과 방산, 제약 바이오까지 매수가 퍼진다면 시장의 구조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금이 여러 업종으로 분산되는 건 삼성전자의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돈이 지나치게 몰리면서요. 두 종목의 작은 하락도 코스피 전체의 공포로 확대됐습니다. 시장의 다른 업종이 함께 버텨주면 삼성전자가 지수 전체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하루 크게 오르는 장보다 천천히 오래 올라가는 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월요일 반도체 소부장의 움직임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생산 능력 확대를 이어간다면 실제로 장비 발주가 따라와야 합니다. 장비와 소재 기업의 수주 기대가 함께 강해진다면요. 시장은 대형 반도체 기업의 현재 이익뿐 아니라 다음 투자까지 반영하기 시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이름이 붙은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 어느 회사에 납품하는지, HBM과 일반 메모리 중 어떤 공정에 들어가는지, 수주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일부 종목의 급등을 업종 전체의 방향 전환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월요일 오후 흐름은 오전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주말 동안 쌓인 주문과 단기 매매가 한꺼번에 체결됩니다. 오후가 되면 시초가를 만든 충동적인 주문이 줄어들고요. 실적 발표까지 물량을 가져가려는 자금과 당일 정리하려는 자금이 더 선명하게 구분됩니다. 오전에 상승했는데 오후 들어 외국인 매도가 커지고요. 장중 저점을 계속 낮춘다면 시초가 상승이 매도 기회로 사용됐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전 약세를 회복한 뒤 높은 가격에서 무리하게 뛰지 않고 종가까지 버틴다면요. 낮은 가격에서 나온 매물을 흡수한 자금이 자리를 지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 마감 동시 호가에서 갑자기 움직이는 가격은 따로 해석해야 합니다. 상장지수 펀드와 기관의 종가 비중 조절 때문에 큰 주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 호가에서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다음날 상승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밀렸다는 이유로 모든 수급이 무너졌다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장중 흐름과 동시 호가 주문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월요일 종가가 하루 범위에 어디에서 끝났는지는 다음날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높게 출발했는데 저점 근처에서 마감하면 매수자가 하루 종일 밀렸다는 뜻이고요. 약하게 시작했는데 고점 부근에서 마감하면 매도 물량을 받아낸 힘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종가 하나가 다음 주 전체를 확정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정을 앞둔 첫날 시장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월요일 뒤에는 미국 연준 회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금리 결정 자체보다 향후 금리 경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동결돼도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강한 메시지가 나오면 미국 채금리가 오를 수 있고요. 기술주와 반도체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금은 월요일부터 공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줄고 좁은 구간에서 횡보한다면 무조건 약한 장은 아닙니다. 중요한 결과를 기다리면서 매도와 매수를 모두 미루는 관망일 수 있어요. 이때는 주가가 어느 위치에서 쉬는지 봐야 합니다. 최근 저점 위에서 횡보하고요. 외국인 매도 규모가 줄어든다면 급한 매도자가 어느 정도 정리됐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대금이 늘면서 최근 저점을 깨면요. 관망이 아니라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위험을 줄이는 자금이 실제로 빠져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같은 횡보와 하락이라도 거래의 성격은 다릅니다. 연준 회의와 함께 미국 빅테크 실적도 삼성전자에 영향을 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를 유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회사들이 설비 투자를 계속 늘리면 서버용 D램과 HBM, 기업용 저장 장치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빅테크가 투자 효율화를 강조하면서 설비 투자 전망을 낮추면요. 현재 계약된 물량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시장은 내년 메모리 주문부터 낮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이익이 좋아도 고객사의 미래 투자가 약해지면 주가는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과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미 알려진 영업이익보다 사업별 내용이 중요합니다. 전체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건 시장도 알고 있습니다. 일반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이 이익 증가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HBM과 서버용 고부가 제품이 실제 수익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만든 이익은 당장 삼성전자에 큰 현금을 가져다 줍니다. 삼성전자는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영업이익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이 늘거나 고객의 재고가 충분해지면 가격은 다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뿐 아니라 판매량과 고부가 제품의 비중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HBM에서는 개발 중이라는 말보다 사업의 결과가 필요합니다. 고객 인증을 통과한 물량이 실제 출하로 연결되는지, 생산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수율이 유지되는지, 다음 세대 제품까지 고객과 공급 논의가 이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삼성전자에 붙었던 인공지능 메모리 할인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HBM 수율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설비에 같은 비용을 투입해도 정상 제품이 적게 나오면 원가가 높아집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이 기대보다 적을 수도 있고요. 고객이 원하는 납기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하량과 함께 생산 효율이 개선돼야 실적의 질이 좋아집니다. 파운드리에서는 신규 고객과 실제 양산 일정이 필요합니다. 첨단 공정시설은 막대한 감가상각과 연구개발비를 발생시킵니다. 고객 물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공장을 운영할수록 적자가 커질 수 있어요. 반대로 대형 고객의 시험 생산이 양산으로 넘어가며 가동률이 높아지면요. 현재 비용이 미래 매출을 위한 선행 투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한 회사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고객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설계하면 삼성전자가 생산하고요. 자체 HBM과 패키징까지 묶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실제 대형 계약으로 확인되면 삼성전자 평가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새로 만든 로봇 사업 조직은 장기적인 성장축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과 가전 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한 로봇을 제조 현장에 먼저 적용해 물류와 검사, 반복 작업 데이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후 외부 고객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다만 로봇은 월요일 시초가를 결정할 단기 실적이 아닙니다. 조직을 만들었다는 사실과 실제 제품 판매는 다른 단계이고요. 제품과 고객, 매출이 발생하는 일정이 확인돼야 기업 가치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먼 미래 기대를 단기 추격 매수의 이유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다음 주 삼성전자에는 서로 다른 시간이 함께 흐릅니다. 월요일에는 수급이 먼저 움직이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금리와 미국 빅테크가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뒤 삼성전자가 HBM과 파운드리의 실제 진행 상황을 설명합니다. 각 단계에서 확인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매일 판단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월요일 주가가 올랐다고 HBM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도 아니고요. 밀렸다고 삼성전자의 장기 경쟁력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월요일 가격은 큰 자금이 실적 전에 어떤 자리를 잡는지 확인하는 신호입니다. 최종 판단은 회사가 내놓는 설명과 이후 수급까지 보고 내려야 합니다. 보유자분들은 월요일 시초가를 보기 전에 내 투자 이유부터 다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HBM 회복을 기대했다면 고객 인증과 출하, 수율이 기준입니다. 파운드리 개선을 기대했다면 신규 고객의 양산과 가동률, 적자 축소 계획이 중요합니다. 일반 메모리 호황을 보고 들어왔다면 가격과 공급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이유가 분명하면 월요일의 작은 움직임에 판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면요.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도 불안해지고 오르면 뒤늦게 비중을 늘리게 됩니다. 주가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건 보유 이유와 계좌 비중입니다. 신규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월요일 시초가에 모든 자금을 넣지 마세요. 연준과 미국 빅테크,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까지 결과가 여러 단계로 나옵니다. 월요일 수급을 본 뒤 일부 접근하고요. 미국 결과와 회사 설명을 확인한 뒤 판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회가 월요일 오전 한 번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삼성전자 비중이 큰 분들은 하락이 나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맞더라도 예상 밖의 금리 매수
메시지와 해외 시장 충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금이 모두 소진되면 실제 좋은 가격이 와도 움직일 수 없고요. 계좌 변동이 커져 실적까지 기다리기 어려워집니다. 신용을 사용한 계좌는 더 민감합니다. 삼성전자 방향을 결국 마치더라도 중간에 큰 하락이 나오면 담보 비율을 버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강제로 정리된 뒤 주가가 오르면 회사 전망이 맞았다는 사실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익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살아남는 게 먼저입니다. 월요일에는 5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시초가 상승이나 하락을 장중에 지키는지,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사는지, 선물과 프로그램 주문이 같은 방향인지, 오후 들어 저점이 높아지는지, 종가가 하루 범위의 어느 위치에서 끝나는지입니다. 이 신호들이 긍정적으로 연결되면 실적을 기다리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초가만 높고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며 오후에 저점을 계속 낮춘다면 매물을 더 소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목표 가격을 미리 정하기보다 시장에 들어오는 돈의 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월요일 하루가 삼성전자의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지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을 마치려 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첫 번째 수급 신호를 읽는 날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특히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여기부터 꼭 집중해 주세요. 현재 시장을 보면 돈이 레버리지 상품 쪽으로 과하게 몰려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렸는데 여기에 레버리지 수급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주가는 올라갈 때 제대로 가지 못하고 내려갈 때는 훨씬 빠르게 밀리고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지, 바로 이 생각입니다. 제가 썸네일을 조금 자극적으로 만들고 제목도 강하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찾아서 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한다거나 지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잘 보지 않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 종목이 어디에 있고 내 계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현실부터 제대로 봐야 해요. 그래야 손실이 더 커지는 걸 막고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 전망도 여전히 살아있고 좋은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떨어져요. 잠깐 반등하나 싶으면 매물이 쏟아지고 이제 바닥인가 싶으면 또 저점을 깨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장에서 기업 하나만 믿고 계속 버티는 건 위험합니다. 좋은 회사와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는 회사는 다르거든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다시 사주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눌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버텼는데 마이너스 20%가 되고 거기서 또 본전 생각에 붙잡고 있다가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시장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전부 팔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다릴 종목은 기다려야죠. 다만 왜 기다리는지, 어느 가격과 어떤 신호까지 확인할 것인지는 알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이너스 20%라도 상황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종목이 계좌에서 10%를 차지하는 사람과 70%를 차지하는 사람의 대응이 같을 수 없고요. 현금을 절반 남겨둔 사람과 이미 모든 자금을 넣은 사람도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하나의 전망만 볼 게 아니라 내 매수가와 비중, 남은 현금부터 함께 봐야 해요. 내 종목이 반도체 전체와 같이 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반등해도 혼자 뒤처지고 있는지도 비교해 봐야 하고요. 외국인이 선물만 잠깐 사고 빠지는 건지 현물까지 함께 사들이기 시작했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만 들어왔다가 사라지는지, 종가까지 남아있는지,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올라오는 반등인지 거래도 없이 잠깐 튀어오른 건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올랐다고 하락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함께 나타나야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혼자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외국인 수급을 보라는데 어디에서 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프로그램 매매와 거래 대금을 확인해도 그 숫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내 종목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사야 하나. 영상을 계속 찾아봐도 사람마다 말이 다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장에서 뭘 먼저 확인하고
끝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당장 하락이 더 나왔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어느 신호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비중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를 하락장 대응 가이드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내 계좌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보유 종목 무료 진단도 함께 준비했어요. 보유 종목과 매수가, 현재 손익과 비중을 바탕으로 한 종목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있지는 않은지, 시장보다 유독 약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계좌에서 어떤 종목부터 살펴봐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마다 똑같이 물을 타거나 한꺼번에 팔기 전에 기다려볼 종목과 반등이 왔을 때 비중을 살펴볼 종목부터 나눠보자는 겁니다. 현재 계좌를 어느 정도 점검했다면 그 다음에는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해야겠죠. 개별 종목에 다시 큰 돈을 넣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반도체 ETF 매매 정보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반도체 ETF처럼 보여도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상품이 있고 SK하이닉스 움직임을 더 크게 따라가는 상품도 있어요. 국내 반도체 전체에 나눠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요. 각 상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변동성이 큰 지금은 어떤 흐름을 확인한 뒤 관심을 높여야 하는지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락장이 끝난 뒤 시장의 돈이 먼저 향할 만한 후보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락장 종료 후 급상승 히든 종목 자료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냥 많이 떨어져서 싸 보이는 종목을 모아둔 건 아니에요.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았는지, 같은 업종 안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지를 보고 추려낸 후보들입니다. 시장이 돌아선 뒤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지 않으려면 하락이 끝나기 전부터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다만 자료를 한번 확인했다고 시장이 그대로 멈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까지 버티던 가격이 내일 무너질 수도 있고 계속 팔던 외국인이 갑자기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들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달라지는 시황과 가격 변동성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도 같이 열어두었습니다. 레버리지로 꼬였던 수급이 조금씩 풀리는지,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느 업종으로 향하는지를 시장 변화에 맞춰 살펴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자료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겁니다. 자료 보시는 방법 정말 간단하고요. 우선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원하시는 자료를 눌러주시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다른 채널들처럼 신청하시면 연락드리겠다, 순차적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료도 안 주고 연락도 안 주는 채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청을 끝내는 순간 바로 무료 자료가 열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락장 대응 가이드와 보유 종목 무료 진단, 반도체 ETF 매매 정보와 히든 종목 자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이 가장 걱정된다면 내 계좌부터 점검해 보시고요. 추가 하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하락장 대응 기준부터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후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하고 싶다면 반도체 ETF와 히든 종목 자료까지 이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신청할 때 남겨주신 연락처로는 이후 외국인 수급이나 가격 변동성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과 필요한 시장 안내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자료는 신청한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고요. 내일 이후 달라지는 시장 흐름은 알림센터를 통해 계속 이어서 살펴보실 수 있는 구조예요. 자, 여러분들, 이미 발생한 손실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아무런 기준 없이 기다릴지 아니면 내 계좌부터 확인하고 다음 대응을 준비할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어요. 계좌를 열 때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셨다면 이번에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 종목을 왜 계속 가져가는지, 어디까지 기다릴 건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